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함께 읽어보았던 국제교류협력 문건의 세 가지 시리즈,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정책추진 문건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성남교육지원청의 글로벌 프렌즈 관련된 문건을 또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엮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희 함께 공부하는 구독자님과 저의 경기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정책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국제교류 협력에서 연결성이 있는 것들을 좀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국제교류 협력에서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경기교육 정책의 국제적 확산, 그리고 선진국들의 교육 정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살펴보면서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짚어보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학생이나 학교 단위,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토대로 소통과 협력 기반의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게 그 목적이었는데, 이러한 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이 깊은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지금 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와 연계된 부분에서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기본 문건과 그리고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과 관련된 문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 과 연계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2025 세계 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이 사실은 민주시민교육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괄호를 치고 학교 민주시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시민교육은 인성교육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음, 생활교육과 관련돼서는 이제 생활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학교 교육국이냐, 지역 교육국이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추진 근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 이념 부분을 추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세계 시민 교육 또 학교 민주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가 문건을 작성할 때 왜 이 문건이 작성되었는지 근거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작성된 문건이 공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에 보면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인간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전에 개정교육과정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 인재상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인 사람. 인재상이 사실은 인성과 역량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그렇고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이 인성과 역량 두 가지를 우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이 덕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으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이게 지금 세계시민교육 파트에서 갖춰야 할 역량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한 6가지 역량 중에서 국가 수준에서는 여기 한 가지 잡혀 있고요. 아시겠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소통 역량이 있기는 했는데 이 협력적이라는 용어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었죠. 그리고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 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요거는 그대로 여기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소통과 그리고 협력 기반의 미래인재 역량을 함양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협력 정책 추진 계획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이 핵심 역량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근거는 경기교육 기본 계획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1.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주요 과제는 1-2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 세부 과제 1-2-2 인성 시민교육 강화. 그렇다면 요거는 우리가 학교 교육국 소관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인성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정책부서는 여기다. 2월 달에 발표가 되어서 생활인성교육과로 찍혀 있지만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학교교육국의 초등교육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 1섹터 경기교육 정책 부분에서 1-2-2-2 미래 세대를 위한 열린 세계 시민교육 내실화 부분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제6조 그리고 2025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계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도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수행하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 포럼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국제사회 포스트 2015 교육 의제로 선언했다. 세계 교육 포럼에서도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과 공생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우리가 보통 SDGs라고 부르는 지속 가능한 목표, 또 교육 2030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핵심 주제로 포함을 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구촌 사회라는 옛날에 사용했던 말들이 있는데 글로벌 세계로 이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한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함께 소통하고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이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이 공통된 고민을 갖게 됐고 그것이 이제 교육의 의제로서 적용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글로벌 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길기에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는 것을 세계 시민 교육의 목표로 정의했다. 유네스코 2013년에. 그리고 작년에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유네스코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수행해 낼 때 관련 문건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좀 삼아야 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공공재이자 공동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도 많이 활용을 했었지만 공동재라는 단어가 이제 부각된 거죠. 이 공동재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이 교육과 관련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또 가정, 그리고 뭐 유관기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 시민교육의 기저에 있는 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에서 생태 위기의 시대에 사회가 맺어야 할 새로운 계약은 인권에 근간을 두고 차별금지와 사회정의, 생명 존중, 인간 존중 및 문화 다양성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돌봄의 윤리, 호혜주의, 연대를 포괄해야 하며 공동의 사회적 노력이자 공동체로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통과 협력. 역량으로 따지면 협력적 소통 역량과 공동체적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 실천 정책 연구. 그래서 여기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추진 성과를 좀 보면 뭐 지역 기반의 실천 학교, 또 학생 중심 세계 시민 실천 학교 이런 이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들이 선도 학교들이 좀 운영이 되었고요. 또 핵심 교사, 역량 강화 직무 연수 운영, 지역 중심의 세계 시민 교육 운영이 되었다. 총 25회인데 왜냐하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1회씩 필수로 이 세계 시민 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회를 열도록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작년에 특이할 만한 것이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관 업무협약이 맺어졌고 보이텔스바흐 그죠? 보이텔스바흐와 관련된 그 토론교육이 또 요때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작년 하반기 올해 토론 교육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교사 연구회나 전문가 초청, 오프라인 특강 및 사례 나눔이 있었고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 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또 세계 시민교육 선도교사 연구회 운영 성과 공유회, 학생 중심 세계 시민교육 실천학교 담당자 워크숍 공유회 등이 이제 작년에 운영이 되었다라고 해서 성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 목적 및 방향을 좀 보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균형 있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 실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 시민교육 운영.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 국제교류 협력 문건이 이거보다 늦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세계 시민교육과
국제교류 협력이 굉장히 연계성을 가지고 계획서가 작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 방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 시민교육 활성화, 균형적, 일상적 시민교육 내실화, 지역 협력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 다양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성교육 할 때 보았던 핵심 단어들이 떠오르죠. 커리큘럼. 일상적인 시민교육을 위해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형성이 됩니까? 컬처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쵸? 지역 협력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 다양화에서는 인성교육에서는 가정, 지역, 사회 연계였으니까 커뮤니티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3C가 또 등장을 하겠네요. 핵심 개념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은 OECD가 국제학업성 지도 평가 연구를 통해서 2018년 이후 3년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글로벌 역량 평가 모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세부 역량은 지역적, 세계적, 상호문화적, 사안 설명하기,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문화 전반에 걸쳐 개방적이고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집단의 웰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뭘로 본 거예요? 협력적 소통 역량 한 가지와 공동체적 역량으로 이제 엮은 거죠. 개발 전략은 인지, 사회정서, 행동적 영역의 복합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세계 시민 교육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교육 과정에 이렇게 인지적인 부분, 사회 정서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와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지식 이해라는 내용 영역.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어야 할 거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세계 이해와 실천적 행동의 기술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깊이 있는 수업 같은 경우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가 학습을 설명할 때 학습자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데 그 의미를 구성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예, 사회정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치와 태도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세계적 사고방식 등과 같은 개방적 태도 및 가치를 함양하는 것. 이게 이제 글로벌 역량이고요. 세계 시민 교육은 국가 경제 간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세계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위 개념으로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다음 다문화 교육, 국제 이해 교육, 시민 교육, 기후 생태 교육, 평화 교육, 인권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 교류 협력 그리고 지금 세계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추진 체계를 보겠습니다. 비전은 자기 주도성을 가진 미래 세대 열린 세계 시민 육성입니다. 목표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연계 및 실천적 문화 조성을 통해서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신정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3C 중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 연계한 수업, 실천적 문화 조성. 또 마지막 3C 중에 커뮤니티인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학생 중심 시민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을 다양화한다라는 목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추진기어 보니까 우리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교육과정 연계에는 커리큘럼, 문화조성에서는 컬처, 지역사회 협력에서는 커뮤니티가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3C, 인성교육과 동일합니다. 순서는 조금 다르죠. 순서는 인성교육에서는 문화조성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1교일 인성 브랜드가
가장 첫 번째 정책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교육과정 연계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문화조성, 그 다음 커뮤니티인 지역사회 협력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교육과정 연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 운영. 교육과정 연계 부분에서는 학교 맞춤형 시민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교재 구성 등 운영을 한다. 또 교과 내 교과 간 주제별 융합 수업. 요거는 먼저 세계 시민교육에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깊이 있는 수업에서 계속해서 성취 기준 간의 연계를 토대로 실제 삶과 맥락화된 교육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 요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아리, 학생자치 활동과 연계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연계를 할 때는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모두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교육과정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의 시민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한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선도교원 양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도 지속되고 또 기초, 기본, 심화 전문가 아니면 기본 심화 전문가 등 단계별 연수가 또 마련이 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컬처, 문화 조성인데요. 실천적 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그래서 학생 참여 중심 시민 교육 및 세계 시민 교육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상적으로 학교 안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안내가 되어 있고 학생 중심 세계 시민 교육 실천 학교. 작년에 성과에도 나와 있었는데 선도학교 개념인 학교들을 또 올해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한다.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등에서는 조금 이게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데, 현재 학교 현장에는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뭐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니까 다문화 당연히 있고요. 조선 가정, 한부모 가정 있을 수 있고요. 입양 가정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 부모님이 아예 안 계시는 이 기관이나 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를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학교 안에서 갈등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어, 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사실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이런 것이 세계 시민 교육의 한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이제 인성교육 차원에서 다뤄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커뮤니티, 지역사회 협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토대로 시민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을 실천한다. 이거는 이제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시민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을 운영한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 및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계 시민교육 과정을 제공하는데 우리 인성교육할 때 학생하고 학부모님께서는 지역 단위에서 지역에 있는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런 역할을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공유학교랑 연계가 된다면 아이들이 또 쉽게 체험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토대로 이러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세계 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민교육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 살펴본 것을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시행하려고 하고 추진 근거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경기교육 기본계획,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2015년부터 세계교육포럼 등 국제협력기구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웰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세계 단위로 발생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시민 교육이 이 교육의 중요한 의제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작년 경기도교육청이 유네스코와 함께 했던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에 기반이 되었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에서도 앞으로의 교육은 공동의 사회적 노력이자 공공재로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공동의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인성교육처럼 3C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커리큘럼, 일상적이고 균형적인 시민교육 내실화, 컬처, 그리고 지역 협력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 다양화, 커뮤니티 3C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비전은 자기주도성을 가진 미래 세대 열린 세계 시민교육. 목표는 아까 3C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과정 연계,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문화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학생 중심의 세계 시민교육을 다양하게 실현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계 시민교육 3C와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국제교류 협력과 연계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잘 실현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기 교육 가족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